안녕하세요. 직장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세선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수평선과 더불어 주요 지지, 저항선으로 작동하는 선입니다. 따라서 추세선에서도 스탑헌팅이나 가짜 추세 돌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저만의 비법을 영상에 녹여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추세선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세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선 작도법, 세 번째는 추세선의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 번째는 추세 돌파, 브레이크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선은 가격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반대로 바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락세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하락추세선이라고 부르고, 상승세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상승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저희 사진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추세선에 대한 예시를 작도한 거예요. 추세선을 이탈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날 경우 해당 추세선이 깨졌다고 말하며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지지저항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추세를 이탈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죠. 이런 거를 추세가 이탈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세선 작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선 역시 지지 저항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때문에 많은 지정가 주문이 몰리는 구역입니다. 그렇기에 추세선 근처에서도 스탑헌팅 및 가짜 추세 돌파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세선을 작도할 때는 단일 선보다는 범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평선, 그러니까 지지저항선의 수평선을 영역으로 작도했었죠.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로 작도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추세선은 단일선으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추세줄을 사용했지만 저희는 영역 작도를 할 거기 때문에 패러렐 채널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경우 저점과 저점을, 하락 추세선의 경우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하락 추세선을 패러렐 채널 도구를 사용해 범위 작도를 한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고점 캔들의 꼬리, 그러니까 최고점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고점 캔들의 몸통 상단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고점 캔들의 윗꼬리 이렇게 찍어주시면 범위 추세선 작도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처럼 순서대로 선택해서 작도하면 위와 같이 범위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 스탑헌팅이나 가짜 추세 돌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때 작도를 하기 위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트레이더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지표를 사용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추세선의 신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세선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트레이더마다 개인의 실력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트레이더가 그린 추세선의 신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작도한 추세선의 신뢰도를 평가한 후 이를 매매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선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추세선의 형성 기간인데요. 추세선이 형성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추세선을 작도한 타임프레임이 높은 타임프레임이면 높은 타임프레임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LTF에서의 타임프레임보다 HTF에서의 타임프레임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추세선의 리테스트 수인데요. 추세선을 리테스트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세선 자체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리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음도 추세를 타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추세를 깨고 내릴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리테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해당 부분의 물량이 약해지게 되고 아래로 깨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추세선 자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리테스트의 명확도인데요. 리테스트를 할 때 추세선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가격 반응이 나타날수록 추세선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추세선에 접근하기 전에 반응이 나타나거나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이미 추세선이 완성된 이후에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많이 포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에 정확하게 닿냐 아니면 추세선에 닿지 않고 반응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리테스트의 명확도, 즉 추세선의 신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추세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은 가격의 추세를 나타내며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해당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반대 포지션의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지지 저항선과 마찬가지로 매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의 이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세선의 돌파나 이탈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캔들의 몸통이 추세선을 돌파하여 마감했는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돌파의 기준은 언제나 추세선을 그린 타임프레임에서의 돌파입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봉에서 추세선을 그린 모습인데요. 추세선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날봉 추세선은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 범위를 돌파 마감하지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바라보면 4시간봉에서는 돌파가 확인되었지만 이후 다시 추세선 안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트레이더 A는 4시간봉 차트를 확인하고 추세선 돌파와 함께 숏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이후 3% 이상 가격 반등이 나오며 손실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때 A는 스탑헌팅이나 가짜 추세 돌파를 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날봉에서의 이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진입한 A의 실수로만 보입니다. 왜냐면 이 추세선 자체가 날봉에서 그려진 추세선인데 4시간봉에서 돌파를 확인했다고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날봉에서의 하향 돌파, 이탈이 확정되며 가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예시에서는 운이 좋게도 4시간봉에서의 하향 돌파 이후 3% 정도만 반등하고 그대로 가격 하락이 발생했지만 날봉에서 뚫어내지 못했다면 가격이 반대로 크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추세선을 그린 타임프레임과 동일한 타임프레임에서의 돌파, 이탈, 컨펌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승이나 하락의 돌파를 예상하는 행위는 도박과 가깝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당장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추세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트레이딩 뷰를 켰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아까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잡아서 추세선을 그렸죠. 이후의 반응을 보시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로 툭툭 건들다가 결국 여기서 돌파 컨펌이 났죠. 돌파 컨펌이 난 이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해당 부분을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꼬리로 이탈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범위로 작동한다면 스탑헌팅이나 가짜 추세 돌파를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이후 추세선의 돌파나 이탈, 컨펌 이후 리테스트까지 확인하면서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용한 강의 자료 역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이나 댓글창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